안녕하세요. 제가 그 정양에 관련해서 올려드렸더니 정양 요령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정양에 관련해서 제가 수십 편 올렸기 때문에 뒤로 찾아보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또 찾기가 어려우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은 분갈이 한 이후에 분갈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난석에서 그 뿌리가 이제 이 난석을 붙들고 있다고 그랬죠. 이 근모가 다 떨어집니다. 전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근모가 죽거나 그러기보다는 일부는 소실이 돼요. 일부는 소실이 되고 일부는 남아있지만 붙어 있는 부분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이 100을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 60%, 40에서 6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 기능이. 그러니까 그 근모에 의해서 뭐 수분을 빨아들이고 또 영양분이나 각종 이제 필요한 물질들을 본인이 그러니까 이 난초가 스스로 이제 빨아들이는데요.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격히 이제 쇠약해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분갈이를 하게 되면 분갈이한 걸 이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이게 전체 분갈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밑에다 한두 분 예를 들어 한다면 이렇게 하단에 내려놓아 가지고 여기서 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려놨잖아요. 그 내려놓은 데서 물을 주고 그 물 주는 기간이 요즘 같으면 좀 짧은가 매일 물을 주는데요. 대략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수분 흡수예요. 수분을 흡수를 해서 위에 광합성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수분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급격히 뭐 면역력이 떨어진다든가 뭐 심하면 탈수도 오죠. 예,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매일 물을 주어서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난석이 이 수분을 흡수하는데 처음에 쇠 난석을 갖다 이게 화장 그러니까 화산석이잖아요. 전부 이 혼합을 해가지고 그 기능이 각자 조금씩 다른 걸끼리 섞어서 보완을 해서 이제 좋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혼합석이라고 하는데 그 혼합된 난석이 그 수분을 머금고 있질 않아. 처음에 물을 줘보면 쭉 빨아들이질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 다공질로 돼 있는데 빨리 뱄습니다. 난석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말라버려요. 여러분들 그 분갈이를 하고 내놔 보면은 굉장히 마르는 속도가 빠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거의 매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 기간이 대략 일주일 정도 되는 거죠.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조금 정확하게 제대로 하려면 10일 정도는 해야 됩니다. 10일 정도만 해도 일반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다만 화분이 다르면은 또 문제가 있죠. 뭐냐면 플라스틱 분으로 우리가 배양을 하는데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반면에 낙수분은 분 자체도 수분을 빨리 배출을 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면은 표가 나실 거예요. 자, 플라스틱 분은 축축하게 젖어 있는데 낙수분은 마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르죠.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빨리 마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올해 약식 분갈이한 건 잘 안 말라요. 반면에 통 분갈이를 한 것은 빨리 마릅니다. 그 기간이 대략 한 달 정도 가요. 한 달에서 기르면은 한 달 반도 갈까요? 계절별로 달라요. 예, 계절별로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양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도 계절별로 다릅니다. 봄 같은 경우는 봄, 가을은 굉장히 건조하죠.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필요로 할 때 건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튼튼하게 잘 크고 또 수분 흡수율도 좋은 그런 뿌리를 가진 난초들은 조금 덜해요. 반면에 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키워보면 워낙 많은 종의 그 난초 변이종을 키우다 보니까 그 특성들이 크게 묶어보면 뭐 한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눠질 정도로, 예, 아주 세력이 왕성한 게 있는 반면에 약한 게 있습니다. 특히 약한 것은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봄, 가을에 잘 무너진다. 특히 가을 분갈이 때 소홀하기 쉬워요. 가을에는 이제 서서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배양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 주는 걸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정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듬해 봄에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러고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오래 난초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봄분갈이를 하시다가 뭐 어쩌지 사정에 의해서 가을 분갈이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반면에 겨울에는 좀 덜합니다. 겨울은 물 주고 뭐 매일 물 안 줘도 돼요. 봄, 가을은 건조 시기는 매일 물을 주어서 대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물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비료도 안 씁니다. 비료도 안 하고 그 비료하는 거를 빼놔야 돼요. 활력제 살짝 주는 건 괜찮지만 비료를 주지 않고 농약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제가 제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겨울에는 한 2, 3일 간격으로 좀 길게 잡습니다. 보통 한 20일 정도 정향을 잡는데, 예,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또 다르죠. 거의 이거는 어떤 때는 날씨가 좀 따뜻하고 약간 좀 건조한 바람이 불 때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동풍 부르면 건조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서해안 지역주 키우시는 분, 내륙 동해안 빼고, 동해안은 더 건조할까요? 그쪽은 이제 특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도 줘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신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장마철 기준으로 보면은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장마철 끝나자마자 급격히 더워지죠. 그래도 뿌리 성장을 좀 합니다. 우리가 혹석이 가장 더울 때는 성장을 거의 안 하지만 그 외 그 전후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 근모를 내서 뿌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 전까지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좀 부지런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물 주는 횟수 늘리다 보면 귀찮죠. 그런데 제가 잘 키우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그걸 막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그거 올린 거 1300편 중에 한 20여 편 이상 올렸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나온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정향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이 궁금해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